환자 최우선의 초인류 의료기관, 대한민국 중증질환 치료의 중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안현모입니다. 처음 병원을 찾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꼭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를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처음 병원을 방문한 순간부터 진료, 입원, 퇴원, 회복의 모든 과정까지 환자분의 치료 여정을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병원으로 오시는 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신다면 6호선 안암역에서 하차해 주세요. 1번 출구 앞에 환자분들을 위한 에스컬레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병원까지 운행되는 버스 노선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려대 이공대 고대병원 또는 고대병원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병원으로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안암 오거리와 벽산아파트 정류장은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셨다면 주차가 가장 걱정되실 텐데요. 병원에는 A관 지하주차장, 제2주차장 이렇게 총 2곳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입차 후 20분 내로 출차하면 무료고요. 이후는 10분마다 500원이 추가됩니다.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는 진료나 검사에 따라 무료 주차 시간이 달라집니다. 수면 다원 검사, 일일 수술센터 이용자, 당일 수술 환자, 또 입원 당일 차량 등은 해당 진료과나 안내데스크에서 확인을 받으시면 전액 무료입니다. 퇴원 환자, 인공신장 투석, 수면 내시경, 해그약 검사를 받으셨다면 수납 영수증이나 진료 확인서로 8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하고요. 외래 진료는 4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병원을 나서기 전에 곳곳에 위치한 무인 정산기로 주차 사전 정산을 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편리한 출차를 위해서 잊지 말고 정산해 주세요. 이곳은 병원의 중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로비입니다. 편의점, 은행, 음식점, 카페 등 환자분들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낯선 병원 환경에서도 어려움 없이 이동하실 수 있도록 층별 안내와 주요 시설을 찾으실 수 있는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 병원 곳곳에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진료 전후에 잠시 머무르시기 좋습니다. 2층과 3층에는 대부분의 진료과와 외래 진료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4층에는 검사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주요 치료 공간이 배치되어 있어서 정밀한 검사와 시술, 집중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진료를 대기하거나 치료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외부 정원 공간도 꾸며져 있습니다. 복잡한 병원 환경 속에서 잠시라도 숨을 고르고 조용히 걸을 수 있는 이 공간은 방문객 분들께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 음악회가 열리는데요. 음악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잠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볼까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환자분들을 위한 편의시설뿐 아니라 병원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적이나 언어가 달라도 진료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 환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는 외국어에 능숙한 의사, 간호사, 행정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며 접수부터 진료, 또 수납까지 전 과정을 통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환자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곳곳의 주요 공간과 다양한 시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외래 진료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대표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진료 예약과 변경, 취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으셨다면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예약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처음 오신 분 전용 창구를 찾아주세요. 병원이 낯선 첫 방문 환자분들을 위해서 진료 전 필요한 의뢰서 등록, 진료 카드 발급, 또 진료과 방문 절차 안내, 또 전문 간호사의 자세한 상담과 진료 예약까지 예약 없이 방문하신 경우에도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료를 사전에 예약하신 분들은 진료 당일 해당 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하신 진료과 앞에는 무인 도착 확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진료 카드를 태그하거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앱을 통해 접수하면 진료 준비가 완료됩니다. 진료를 마치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환자분께서는 안내문에 쓰여 있는 A관 5층 혹은 B관 2층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진료나 검사를 마친 후에는 원무 창구에서 수납이 가능합니다. 수납하실 때 많이 기다리면 어쩌나 대기 시간이 걱정되시죠? 그렇다면 하이패스 수납 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하이패스 수납 시스템은 신용카드를 원무 창구 혹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모바일 앱에서 한 번만 등록하면 이후에는 진료 시 수납 창구에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진료와 검사 비용 자동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 하이패스 시스템 외에도 모바일 앱과 카카오 알림통 메시지로 발송되는 내 손 안의 키오스크, 또 홈페이지와 무인 키오스크 등 다양한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수납이 가능하시니까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물론 모바일이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원무 창구에서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창구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번호표 발급 키오스크를 먼저 이용해 주세요. 키오스크 화면에서 등록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번호표, 카드 수납, 처방전 발급 중 원하시는 업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사용법 안내 직원이 늘 주변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직원의 안내를 받으셔도 됩니다. 창구 수납을 위해서 대기 번호표를 뽑으셨다면 원무 창구에 설치된 대기 화면을 통해서 본인 순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가 호출되면 해당 창구로 이동해 주세요. 만약 진료가 끝나고 입원이 결정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입원 예약이 우선인데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모바일로 입원 예약을 진행해 주시거나 2층 원무 창구로 오셔서 관련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원 날짜와 병실이 확정되면 입원 당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병원에서 안내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입원 예약과 마찬가지로 원무 창구 대기 없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 입원 수속을 진행해 주시거나 모바일 입원 수속이 어려울 경우 원무 창구를 방문해 주시면 입원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원 수속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니까요. 꼭 챙겨주세요. 수속이 끝나면 입원 안내문과 함께 보호자 출입증이 발급되고요. 배정된 병동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입원 환자분들을 위한 병동 생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입원 준비 물품을 알아볼까요? 세면도구, 컵, 슬리퍼, 휴지, 이어폰, 휴대폰 충전기, 보호자 이불 등 개인 용품들은 미리 준비합니다. 병동에서 따로 지급되지 않으니까요. 직접 준비해 주세요. 입원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지 못하신 경우에도 원내 편의점 또는 의료기기 매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원활한 진료를 위해서 반입이 금지된 물품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이나 인화물질, 술, 담배, 전열기구 등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들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는 두 가지 유형의 병동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병동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인데요. 먼저 일반 병동에서는 환자분 곁에 가족이나 간병인이 함께 머무르며 일상적인 돌봄을 도와주게 됩니다. 반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 지원 인력으로 구성된 간호 인력이 팀을 이루어 24시간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입니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는 병동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분도 개인 위생, 식사 보조, 활동 보조 등 전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병실 내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병동 구조로 영역별 담당 간호사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환자 안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자 참여형 간호를 통해 환자가 직접 간호 과정에 참여해 더 나은 치료 경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두 병동 모두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입니다. 환자 보호자용 팔찌를 착용하신 분만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각 층마다 설치된 출입 게이트에 환자 보호자용 팔찌를 태그하면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입원하신 후에 알고 계셔야 할 안내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자 확인을 위한 팔찌 착용입니다. 정확한 진료와 처치를 위해 팔찌를 통해 환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원과 동시에 착용하는 팔찌는 퇴원 시까지 계속 착용해 주세요. 만약 팔찌가 훼손됐다면 담당 간호사 선생님에게 말해 주세요. 새로운 팔찌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 환자의 팔찌를 확인하는 이유는 환자분의 안전과 정확한 치료를 위한 필수 과정임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병실 침상은 이동과 변경이 불가합니다. 감염 관리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위해서 재원 기간 동안 입원 시 배정받은 침상을 사용해 주세요. 셋째, 병실 내 생활 에티켓을 함께 지켜주세요. 병실은 여러 환자분이 함께 생활하는 공용 공간입니다. 대화나 전화 통화는 작은 소리로, 전자기기는 반드시 이어폰을 사용해 주세요. 편안한 수면 환경을 위해서 밤 9시 이후는 소등을 부탁드립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의 위치도 알아볼까요? 각 병동 화장실과 샤워실 위치 꼭 확인하시고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귀중품이나 현금은 도난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또한 폭언, 폭행 시에는 다른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넷째,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 외출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의료진의 승인하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염 예방과 안전한 진료를 위해 가급적 병동 외부로의 외출은 삼가주세요. 다섯째,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진의 회진이 이루어집니다. 회진 시 몸 상태와 특이사항, 또 궁금하신 부분을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진 시간은 의료진의 진료, 수술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담당 의사와 면담이 필요한 경우는 간호사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환자분의 컨디션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 1일 3회 영양가 있는 식사가 나옵니다. 아침은 오전 7시에서 8시, 점심은 오후 12시에서 1시, 저녁은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에 나오고요. 식사 변경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제공 시간 1시간 전까지 담당 간호사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한 배선실에는 전자레인지, 퇴식구, 정수기, 음식물 쓰레기통이 비치돼 있으니까요. 병동 안내도에서 위치를 참고하셔서 이용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환자분들의 인터넷 이용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이용이 가능하시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병원 생활 중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안전인데요. 병원은 익숙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낙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상에 있을 때는 침상 난간을 반드시 올리고 생활해 주세요. 침대에서 일어날 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킨 후 다리를 내리고 잠시 앉아 숨을 고르신 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보호자께서 꼭 함께 머물러 주시고 이동 시 환자와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병동에서 지켜야 하는 병실 내 생활 규칙을 알아봤는데요. 만약 병동에 머무는 동안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불편해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병상에는 호출 버튼이 설치되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 바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담당 간호사가 병실로 찾아와서 필요한 조치를 도와드립니다. 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호출 버튼을 눌러서 간호사실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호출 버튼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미리 숙지해 주세요. 지금까지 병동 생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환자분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 전 준비 사항과 이후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안전한 수술을 위해 수술 전 설명을 듣고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동의서 작성은 보통 수술 전날 저녁이나 밤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담당 의사를 통해서 수술에 대한 설명과 지켜야 할 준수 사항, 또 다른 치료 방법의 여부, 그리고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수술 동의서와 함께 마취 동의서도 작성하는데요. 마취는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나 유해 반응을 조절해서 안전하게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술의 종류 혹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혈 동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도 투약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한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는 물론 수술 시 필요한 약과 수액, 수혈 등을 위한 정맥 주사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술 전 자정부터 금식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식에는 물론 물도 포함됩니다. 안전한 수술을 위한 과정이니까 꼭 지켜주세요. 수술 당일로 가보실까요? 수술 당일에는 이송 요원의 도움을 받아 환자는 수술받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병동 간호사와 수술 대기실 간호사가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수술 부위 등을 확인합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에 수술실 담당자가 대기실에서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수술 부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수술 전 준비와 대기는 약 1시간가량 소요됩니다. 수술실에 도착한 환자는 혈압계와 심전도,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장치를 부착합니다. 그 다음 정맥 주사로 마취제를 투여하면 마취가 시작됩니다. 이후 근육 이완제를 투여하고 기도 내 튜브를 삽입해서 흡입 마취제를 흡입시키며 인공호흡을 시행합니다. 수술 시간은 질환의 정도, 수술 방법, 또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자 대기실 또는 병실에서 대기합니다. 수술 진행 상황은 보호자 대기실의 모니터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수술의 시작과 종료, 또 회복실 이동 및 퇴실 등을 문자로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수술 소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외에도 수술 중 추가 동의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회복실로 옮겨지는데요. 혈압과 맥박,
산소 포화도와 의식 상태, 통증 등을 확인합니다. 보통 회복실에서 1시간가량 머물지만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엔 중환자실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마친 의사는 보호자에게 수술 결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수술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회진 때 담당 의사가 수술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림으로써 수술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병동 생활 또 수술 과정을 알아보면서 환자분의 치료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환자 한 분 한 분의 치료 여정은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진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의료진을 만나서 진료와 치료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암내과 곽정면 교수입니다. 우리 환자분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모두 대장암 진단을 받고 많이 놀라고 속상하셨을 겁니다. 물론 대장암을 치료해서 완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저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학문내과 선생님들이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대장암과 싸워 완치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암입니다. 많은 경우 65세 이상 고령에서 발생되지만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 등으로 젊은 인구에서도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 암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장암의 진단부터 수술, 회복, 일상 복귀까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장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아랫배부터 네모 모양으로 생겨 항문까지 연결되는데요. 크게는 항문에서부터 15cm가량 되는 직장과 그 외 부분인 결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장에 발생되는 결장암이 약 60%, 직장에서 발생되는 직장암이 약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암은 상당히 많이 진행될 까지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나 대변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혈변이나 이로 인한 빈혈이 생겼을 때, 또 평소와 달리 변비나 설사가 지속될 때, 배에 덩어리가 만져질 때 이러한 증상이 생겼다면 대장암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하여 대장암이 확정되면 산정특례 신청을 통해 특별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아울러 대장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부 CT, 흉부 CT, 그리고 직장암의 경우 골반 MRI까지를 기본으로 검사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PET-CT를 추가로 검사하여 수술 전 병기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암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나타내는 단계를 병기라고 합니다. 대장암은 1기부터 4기까지로 나뉘며 숫자가 클수록 암이 더 많이 진행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장암의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어떤 치료를 먼저 시행할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인해 장 폐색이나 장 천공이 발생해 식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수술을 해야 할 수 있고 항암 치료의 반응이 좋아 전이된 부위까지 완전 절제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간 절제나 폐절제 수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는 환자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외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방사선 종양학과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암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병기를 설정하는 방법은 결장암과 동일하지만 치료 방침에서는 암과 항문 사이의 거리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암이 항문과 가까울수록 수술이 어렵고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항문을 보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암이 항문과 너무 가깝거나 진행된 암일 경우에는 수술 전 선행 항암 방사선 치료를 통해 항문 보존 가능성을 높이고 재발률도 줄이는 치료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장암 수술의 가장 기본은 암이 있는 부위와 주변 조직을 깨끗하게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장을 다시 연결해서 배변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수술의 범위나 병의 위치에 따라 수술이 달라지지만 수술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암과 전이의 가능성이 있는 주변 림프절 및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대장암 수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개복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입니다. 어떤 방법이 딱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또한 환자의 상태, 종양의 위치 또는 과거 수술력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급적이면 환자에게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수술을 시행하고자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복강경 수술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는 복강경 기계 중에서 이제 3D 시야를 보여주는 3D 복강경 기계를 사용하고 로봇 수술과 비슷한 관절이 있는 그런 복강경 수술 기구를 사용을 해서 로봇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봇 수술은 로봇 수술 중에서 가장 최신 모델을 사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암 수술하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인공항문입니다. 대장암이다 또는 직장암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면 보통 인공항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인공항문은 장을 밖으로 꺼내서 변이 나오게 하고 그것을 주머니로 받아내는 것을 저희가 인공항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공항문 시술은 여러 상황에서 시행될 수가 있는데 수술 후에 문합부가 치유될 때까지 변이 그 부위를 지나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임시 장루가 될 수가 있고 또는 항문을 영구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평생 배변을 담당하는 영구 장루가 되기도 합니다. 장루를 만드는 수술은 여러 부위의 대장암 수술에서 다 시행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직장암 수술에서 가장 흔히 사용이 되고 특히 항문과 가까운 부위에 발생한 직장암에서 수술을 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이 직장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인공항문을 제일 걱정을 하고 오시지만 직장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공항문을 만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체 환자 중에서 일부 환자만이 인공항문을 만들게 되니 충분히 걱정되시는 부분일 수는 있지만 저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는 항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 의료진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장루를 만들더라도 체계적인 장루 관리 교육을 통해서 불편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통증인데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물론 통증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장암 수술 시에 저희가 자가조절 진통제를 투약하고 있고 또 수술 종료 직전에 저희가 창상 부위에 통증을 없애는 약이나 상처를 개선하는 그런 성분의 약을 도포해서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많은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너무 통증이 심하시다면 참지 말고 저희 의료진에게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이후 무엇보다 가장 신경 쓰이실 재발을 어떻게 최대한 예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에도 정기적으로 외래에 오셔서 꼭 추적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장암의 기본 추적 기간은 5년이고 이 기간 동안 매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통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3기 이상의 환자분의 경우 대부분 항암 치료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3기란 수술 시 제거된 림프절에 종양이 퍼져 있었던 경우로 이러한 분들은 눈으로 보이는 암은 다 제거가 되었더라도 몸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암세포에 대해서 전신치료인 주사항암 치료를 통해 보이지 않는 암세포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항암 치료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3기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술만 시행했을 때보다 보조 항암 치료를 함께 했을 때 5년 생존율이 약 10에서 20% 높아지고 무병 생존율, 즉 재발 없이 지낼 확률도 약 15에서 20%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기 환자분들 중에서도 수술 전에 암으로 인해서 장이 막혔었거나 천공이 되었던 경우 혹은 림프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장 주변의 혈관이나 림프관, 신경을 따라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던 경우에는 재발 고위험군으로 간주하여서 항암 치료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약 6개월간 진행되며
환자의 상태와 병기, 종양의 특성에 따라서 치료 약과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 장루를 조성받으셨던 환자분들께서는 항암 치료가 끝나면 장루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라는 개념은 당연히 무서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와 적극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술을 잘 마친 후에는 약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수술 다음 날부터 물을 마실 수 있고 이틀째부터 죽으로 식사를 시작해서 입원 기간 동안에는 죽과 부드러운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 또는 장 운동 회복에 따라 식사를 하루 이틀 늦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수술 다음 날부터 가볍게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깊게 숨쉬기와 기침 운동이 폐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 부위에는 배액관이 삽입되는데 수술 부위가 안정되면 퇴원 전에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상처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로 최소 절개를 한 경우에는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빠른 것이 특징이고 보통 3, 4일째 이후에는 드레싱을 떼고 가벼운 샤워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수술 후 약 5일에서 7일 사이에 퇴원이 가능합니다. 퇴원 후에는 너무 맵거나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과 과식하는 것은 피하시고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이후 상태에 따라 식사량을 천천히 회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원 후 보통 1, 2주 후에 외래에서 회복 상태를 확인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가벼운 운동은 하시는 것이 좋고 수술 후 한 달간 사우나, 수영장,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헬스와 같이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은 피하시고 활동하실 때 복대를 착용하세요. 지금까지 대장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대장암이라는 진단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료진은 환자분과 같은 목표를 가진 한 팀으로서 수술과 그 이후의 치료까지 함께 나갈 것입니다. 치료 과정의 어려움은 저희가 함께 짊어질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모든 의료진은 환자분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가 마무리되었다면 퇴원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퇴원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퇴원은 오전 11시 이전에 진행되고 진료과에서 퇴원이 결정되면 입원비 심사에 들어갑니다. 병동에서는 담당 간호사가 퇴원 후 치료 계획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립니다. 퇴원 후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약은 언제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또 추후 외래 진료 일정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퇴원 약은 원내 약국에서 조제된 뒤에 간호사실로 전달됩니다. 병동으로 약이 도착하면 담당 간호사가 약의 종류와 용량을 확인하고 복용 방법, 주의사항, 또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본원에서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추가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담당 의사의 회송 계획에 따라서 진료협력센터에 의뢰를 진행합니다. 진료협력센터에서는 입원 기간 중 환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퇴원 시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으로의 회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원 수납 역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창구 대기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와 마찬가지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내 손 안의 키오스크로 편히 퇴원 수속을 밟으시고 또 입원 전 미리 하이패스 등록을 하신 분은 원무 창구를 거치지 않고 편안하게 비대면 수납 후 바로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수납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입원 수속을 마쳤던 2층 원무 통합 창구에서 퇴원 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시스템으로 퇴원 수납과 수속을 마치시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모바일 앱과 병원 내 키오스크로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등 재증명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원무 창구에서도 퇴원 수납과 함께 재증명 서류도 같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증명 서류는 퇴원 하루 전까지 병동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해 두셔야 당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당일 발급은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재증명 서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위에 표시되는 영상과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하시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치료 여정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환자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으로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로 치료의 현장을 지켜가겠습니다. 환자의 여정 곁에는 늘 회복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나눔은 치료 과정에서 또 하나의 힘이 되어서 환자와 가족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전합니다. 또한 안암병원이 더 나은 치료 환경과 연구, 또 의료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도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의료진이 더 나은 진료를 이어가고 더 많은 환자에게 수준 높은 치료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그 소중한 마음을 바탕으로 더 많은 환자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오늘도 환자와 가족, 그리고 여러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치유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곧 모두의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동행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환자 곁을 지키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과 희망을 이어가는 치유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환자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매 순간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